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 담당 멘토 한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2차전지 현재와 그리고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리포트를 작성해서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는 이제 현재 2023년 9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판매량은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수요 부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수요 부진은 이 기존의 시장에서 컨센서스를 미리 잡아놨기 때문에 그 예상치를 밑도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요 부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의 판매량은 매년 증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판매량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수요 부진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글로벌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기차 판매 속도와 그리고 전기차 재고 증가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이 전기차 판매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중국을 비롯해서 이 전기차 판매 보조금 정책, 이게 사실 좀 중요하긴 합니다. 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보조금 정책을 낮추거나 폐기하는 나라가 늘어나는 데다가 이 경기 침체, 여러분들 기사 계속 보실 겁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독일, 그리고 노르웨이, 스웨덴, 유럽 등 각 지역에서 이 세액공제 혜택과 그리고 구매 보조금 수준이 낮춰지고 있는 상황,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리스크적인 부분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가 또 있죠. 이 테슬라발 가격이나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관망세가 더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전기차 재고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제가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 미국과 유럽 등 각 지역 현대기아 자동차 판매 이 장려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장려 금액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차를 사러 가셨을 때 차를 추천해주는 딜러분들이 있잖아요. 그 딜러분들에게 나가는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인센티브가 이 딜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이 할인 혜택, 지금 차를 뭐 구매하시면은 얼마 할인 혜택을 제공을 해드리겠다, 그런 인센티브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할인 혜택이 활용이 되는 것은 보통 이 재고가 많아졌을 때 차가 잘 팔리는데 굳이 여러분들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차를 할인해서 판매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빨리빨리 털기 위해서 할인 금액을 더하면서 차를 판매를 하려고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 자동차 시장 조사 기관인 이 코스 오토모티브에서 따르면 이 상반기 북미 전기차 재고가 이 YY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기차가 공급은 많아지는데 수요가 부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로는 기업별 전망 조정과 그리고 투자 심리 위축인데, 이 부분도 제가 좀 할 말이 많았는데 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간추리려고 줄인 게 지금 이만큼이거든요. 일단 당초 전기차 주가 반등 트리거로 기대했던 부분이 이 배터리 업체들의 긍정적인 수요 가이던스, 그리고 리튬 가격의 반등, 지금은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리튬 가격 반등과 양극재 업체들의 대규모 수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오히려 기대감에서 수요 둔화로 바뀐 상황이고요. 그리고 테슬라 고금리 시장을 우려하면서 이 보수적인 판매 성장을 언급을 했고, GM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수익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2024년 전기차 생산 목표치를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아예 철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EV 출시 모델 시기를 연기를 했고, 포드나 이 합작 이 양산 일정도 미뤄진 상태, LG 에너지 솔루션과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단기적인 이 추락 가이던스를 낮춘 상황입니다. 결국에 양극재 업체들의 대규모 수주도 없었던 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업별 전망 조정으로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2차전지 코스닥 상승을 견인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의 공매도 또한 이 하방 압력을 더해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세를 이어졌고, 시장 참여자들의 투심 또한 극도로 얼어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지금 공매도 금지가 확정이 되면서, 이에 따라서 공매도 관련은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여러분들 시장 보셨으면 2차전지 엄청나게 주가 급등한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주말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작성했던 건데, 그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뒤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들어드릴 거고, 밑에 이제 캐즘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업계에서 캐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어요. 이 캐즘이라는 거는
이 핸드폰이 이제 원래 저희가 터치가 아니었다가 스마트폰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때 시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날로그와 이 디지털 세대의 그 사이를 넘어가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 침투율이 10%에서 15% 구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수요는 소진이 됐고, 대중적인 고객들의 전기차 구매가 아직 회의적인 단계라 판매가 둔화된다는 의견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캐즘에 빠졌다면은 다수 사용자 그룹을 공략할 수 있는 이 무기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이제 전기차 모델을 고려를 할 때 많이 비교를 하는 부분이 뭐예요? 바로 주행 거리와 화재에 따른 불안감, 그리고 충전 이슈인데, 2차전지 성능 개선과 함께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이 급속 충전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문제를 만약에 개선을 하면 되는데, 이러면 또 문제가 뭐냐? 바로 2차전지 가격이 또 상승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 높은 가격에 대한 자극을 하는 이슈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기차 시장의 현재 상황이고요. 이제 앞으로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겠죠. 자, 네 번째, 돌파구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현재 흐름을 깨고 돌파구 찾기 위해서는 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다시 급증하는 것, 당연한 거죠,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연기관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하는 이 OEM 업체들의 BEV 저가형 트림 모델의 출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소나타 같은 경우도 현대차에서 엄청나게 잘 팔리는 이유가 이 고객들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거거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이 저가형 트림의 모델이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소비자에게 이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인식되는 모델이 출시된다라고 한다면은 수요가 촉진될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리튬 가격이 안전한데, 제가 이제 최근에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 가이던스를 잡을 때는 리튬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죠. 그래서 리튬 가격의 변동성이 지금 전기차 가격의 변동성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 판매자의 수요 지연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이유냐면은 이 투자자가 소비자 모두 전기차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더 기다리면 더 낮은 가격의 차량을 구입할 수 있을 거라는 인식이 강한 상태라는 거죠. 굳이 전기차 가격이 비싼데 여러분들이 한 달 뒤면은 1,000만 원 정도 더 싸게 살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한 달을 내가 기다리겠죠.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요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자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새로운 자극은 현재 글로벌 상황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주가 조정을 가져온 상황이죠. 하지만 이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점이 분명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조정으로 인해서 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2차전지 테마를 견인했던 이 양극재 기업들의 상황은 단기간 좋지 못할 것으로 현재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재 기업들, 즉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시점이 그 포인트가 바로 탈중국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라는 겁니다. 이 가령 12월부터 시작이 되는 이 흑연 수출 통제, 여러분들 기사 보셨을 겁니다. 실리콘 음극재 또는 반사익으로 이제 흑연 관련 기업들이나 폐배터리를 활용한 흑연 추출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제가 왼쪽 하단에 체크를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씩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공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한번 드린다고 해드렸는데, 공매도와 그리고 결론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매도를 살펴보면은 이미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실 때면은 공매도 관련됐던 기사들 그리고 시장 모두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데, 지금까지 공매도로 고통받았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았던 상황이었던 만큼 쇼스키즈를 기대하는 매수세 유입, 오늘 보셨을 겁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두 개 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과대납폭 구간의 회복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다.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오늘 이 흐름이 정확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1월 3일 기준 공매도 잔고 비율 순으로 정했을 때 상위 20일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무려 8개로 확인이 됐어요. 지금 왼쪽에 제가 이미지를 띄워놨는데 이 상위 20위 순으로 지금 설정을 해놨고요. 위에서부터 보면은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는 LNF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LNF, 에코프로, 그리고 네페스,
SKC, 인선 ENT, 후성, 대선 전자재료, 그리고 엔캠 등 순서로 공매도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한 만큼 보복 심리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될 것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단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스탠스는 바뀔 수 있지만 공매도 금지 이후에 지수 회복과 그리고 매수세 유입이 된다면은 V자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과대납폭 구간의 회복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양극재 이외에 새로운 자극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령 말씀드렸던 중국 흑연 수출 통제로 인한 반사이익 기업들을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폐배터리와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위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리포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